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준을 즐겁게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학력, 학벌, 그 다음에 학점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하우스 마케터로 대기업을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갔으면 정말 실력이 중요한 직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더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정말 학벌 파괴해서 내가 스펙을 쌓아 올려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는 우리 곽 팀장님 모셔봤는데요. 예,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로 이제 디지털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직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나 트렌드에 관한 이제 글도 같이 쓰고 있는 곽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글은 어디 쓰고 계세요? 제가 유튜브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 채널하고 이제 카카오 브런치라는 채널에 오, 이제 글을 아름아름 이제 한 달에 2편씩 아름아름. 네, 칼럼을 쓰고 있고, 이제 마케팅 관련된 잡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 다음 이런 메인 이제 칼럼에 소개가 가끔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 뭘로 올라가요? 주로 이제 트렌드, 비즈니스 이런 코너에 좀 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좀 반응도 좋고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매체에서 뭐 기고 요청도 간혹가다 오시고,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에이전시에서 팀장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네, 마케팅 에이전시 팀장. 예, 지금 10년 차라고 하십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고졸 출신이세요. 네네. 예, 좀 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목표가 정확히 없었어요. 어, 네, 그냥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좀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도 가고 그냥 되게 이제 순진하게 생각을 하다가 네, 점점점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이제 취직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저도 이제 슬슬 장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직업에 대한 고민을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일단 취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뜻이 맞아서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20살 때부터 24살까지는 지금 딱히 말씀 못 하신 것처럼 딱히 뭔가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20살 때부터 이제 21살, 22살 때까지는 네. 사실은 이것저것 사회생활 일을 좀 했었어요. 네. 사실은 명확하게 목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네.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거나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23살 때 군대 이제 아, 끌려갔죠. 군대가 있구나. 맞아요.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지점까지도 정확히 결론을 못 낸 상태였는데, 군대 가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년 정도 굉장히 이제 그 직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책도 이제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200권 이상. 오, 네, 군대에서요? 예, 예. 군대에서 200건. 이야. 네. 그러면서 밤에 이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전역할 때쯤엔 이제 마케팅 광고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걸 좀 잡아서 나와서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때 이제 시간들을 쭉 흘러갔고 24살이 돼서 이제 첫 취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네. 하게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무런 스펙이 없을 상황이거든요. 스펙이 전혀 없었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잘 들어가셨네요. 일단 첫 회사에서 네. 저도 이제 다른 경쟁 지원자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보다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보통 이제 광고 회사가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를 잘 되게 해주려고 이제 네네. 존재하는 건데, 저는 이제 반대로 광고 회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PR해서 알려보겠습니다라는 이제 PPT를 제가 만들어서, 오, 되게 좋은 포인트. 예, 그걸 이제 먼저 보내고, 네. 거기에서 이제 호기심을 느낀 이제 인사 담당자가 연락 오셔가지고 오. 이제 면접 때 그거에 대한 좀 보강 버전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 이거 되게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내가 너희 회사를 어떻게 홍보해줄게. 네, 그렇죠. 보통 광고 회사는 사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PR에는 좀 무관심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전화 맨날 하잖아요. 네, 영업도 심하고. 네. 전화 엄청 받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해서 첫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군요. 네. 사실 20살 때부터 24살까지 그 고민이 엄청 많으셨겠어요? 심했죠. 네. 다른 친구들처럼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 혼자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다고 이제 당장 답이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직업적인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은데, 사실 사회에 대한 경험도 부족해서 답을 빨리 내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마케팅 영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은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책을 막 보시다가. 일단은 제가 누가 음성이 들린 건 아니죠? 마케팅. 그랬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여러 일을 하면서 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었었던 거는 그 시간에 조금 저의 일적인 성향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때 어떤 일들 했는지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남들이 다 하는 뭐 네. 편의점이라든지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아르바이트 당연히 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콜센터도 한 1년 반에서 오. 2년 정도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밤에 이제 어떤 술집에서 서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서비스직에서 주로 알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느꼈었던 점이 제가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일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일을,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저의 성향을 좀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성향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아무래도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광고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맞을 것 같다.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하고 나서 지금 회사 대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이직이 좀 있거든요. 잤죠. 네, 이직이 잦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단위로 좀 이직을 좀 하시게 됐어요? 저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였었던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네네. 다른 분들을 봐도 보통 한 3년 정도 주기로 이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년도. 예.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 광고 에이전시 근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네네. 우리끼리는 터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빨리 소진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조금 더 나은 광고주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직을 네. 하면은 이게 좀 너무 쌩한 말인데 네. 좀 좋아집니까 그러면? 기존에 제가 이제 쌓아왔던 브랜드라든지 네. 그 업무 경험이라든지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점점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인터뷰 중간인데 요거 먼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에이전시지만 이렇게 등급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하는 건 하는 건데 네. 등급이 올라가서 잘 좋은 데로 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 그게 맞나요?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점점 브랜드의 단위가 이제 커지고 취급하는 그 금액도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사실은 그 이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뭐 20명이던 회사에서 50명으로, 뭐 50명에서 100명으로, 뭐 종합광고등에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었던 조직의 규모보다 더 이제 큰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선택이 된 거다. 네, 이건 맞다. 이거 갑자기 확인하고 뭐 안 된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서. 네. 예. 그렇군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금 달려오셨어요. 실력을 네. 정말 쌓으면서 달려오셨습니다. 네. 잘 맞으세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긴 했지만 네. 실제로 일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파악했었던 그런 일적인 성향이 네. 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느껴서 지금 10년? 네, 10년 동안 거의 그래도 재미있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드함에도 불구하고 지치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뭐 현타 안 오시고. 현타는 옵니다. 예. 오는데 이 회복이 빨리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오래 하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치다가도 이제 금방 회복이 되고. 근데 천성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는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네. 회복이 안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쪽에 이제 재능이나 소질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재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전시에 있다 보면은 좀 이게 인하우스 광고주 회사로 좀 가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런 욕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에이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로망이 이제 광고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창업이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광고주로 가면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예. 근데 저는 광고주에서 가봤거든요. 네. 광고주도 계셨어요? 예, 광고주 화장품 회사에서 잠깐 있었는데 거기서 마케팅을 해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에이전시는 자기 분야가 굉장히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좁고 깊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브랜드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저는 화장품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이제 용기 색깔을 뭘로 할지부터 정말 제품의 기초 개발 단계부터 마지막 출시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 마케터가 참여하기 때문에 절대 광고주가 이제 쉽지만은 않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시 마케터분들이 많이 이직을 꿈꾸는.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시고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어딘가 기고를 할 정도면요 생각 정리가 되게 잘 되신 거거든요. 저는 취업 준비 시기는 굉장히 짧았는데 사실은 군대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2년이나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주변에 아는 네트워크라든지 지인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책에 좀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책도 사실은 어떤 분야든지 다 훌륭한 책이지만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미천이 없었는데 차근차근 성공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기록을 찾아서 그것들의 어떤 공통점을 좀 저의 소스 내재화시키고자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한 가지만 좀 추천해 줄 만한 그 내재화 시킬 만한 소스가 뭐가 있었을까요?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은 요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따라 해봤다. 성공하신 분들은 빼어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오랫동안 멋있다. 잘 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에는 꾸준한 분들이 좀 잘 살아남으시고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타고난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일단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과연 마케팅 대행사,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대행사 일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궁금증이 첫 번째 있어요. 뭐냐면 그 마케팅 대행사 에이전시가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뭐 종합 광고 대행사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구분하는 거예요? 일단 쉽게 말씀드려서 마케팅 에이전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종합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TV에서 나오는 제일기획 막 이런 친구들이죠?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노션, 뭐 이런 애들. 이노션이라든지 TV 광고하고 이제 4대 매체라고 그러죠. TV, 신문, 그다음에 잡지, 라디오. 요거를 이제 주로 취급하는 대행사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디지털 쪽을 중심으로 다루는 대행사들. 최근에는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분류가 많았는데 디지털 쪽이 최근 엄청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종합광고 대행사냐 디지털 대행사냐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에이전시 안에 소속되신 분들은 에이전시 마케터예요. 그런데 에이전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에 소속된 분들, 네네. 그분들은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 인하우스 마케터와 여러 부류의 에이전시 마케터,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거 안에서 뭐 누구는 퍼포먼스 마케터, 누구는 뭐 컨텐츠 마케터, 누구는 무슨 마케터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요거 좀 구분해 줄 수 있어요? 뭐 AE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분류해드린 네. 게 어떻게 보면 소속 기준으로 분류를 소속 했었다고 기준으로. 하면은 네. 직무 기준으로 내가 어떤 일을 주로 맡아서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이 영상 재밌다, 대박이다 이렇게 보는 거를 가지고 기획하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컨텐츠 마케터. 컨텐츠 마케터. 예, 컨텐츠 마케터가 있고 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회원 가입이라든지 방문자라든지 이런 성과를 다루신 분들을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브랜드의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을 브랜드 마케터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CRM 마케터나 프로모션 마케터 네. 등등의 이제 직군이 있습니다. 네. 그럼 홍보 대행사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홍보 대행사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광고 대행사나 마케팅 에이전시가 좀 어떻게 보면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뭐 네. 영상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위주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라고 하면은 네. 홍보 대행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대회의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네.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죠. 오프라인 행사도 이쪽에서 담당하나요? 오프라인 행사도 보통 홍보대 행사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큰 구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범주 안에 이제 또 프로모션도 들어가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엄연히 자르기도 그래요. 디지털 마케팅사에서도 4대 매체 관리를 하죠.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구분이 점점 이제 모여지고 있고 종합광고 대행사 안에서도 디지털 다루는 부문이 생기고 있고 네. 디지털 안에서도 이제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네. 예전보다는 명확한 경계 자체는 조금 모호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친구가 그 A라는 친구들이에요. 예. A는 네. 그 뭡니까? 일단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정식 명칭은 네. 이제 구자 관리자, 구자 담당자, 뭐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예, 발음도 그쵸.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A이니까 이것도 제가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하나요? 네. 왜냐면은 A는 광고주가 이제 네. 전화를 하든 이메일로 보내든 하여튼 만나서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부 이제 팔로업 소행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A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친구들이 광고 대행사를 지원하면 그냥 다 친구 A 뽑아요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가서 네. 전화만 돌린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화 영업만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전혀 직무와 관계없는 뭐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아서 왜냐면 마케팅 회사가 사실 수백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래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담당하는 어떤 클라이언트, 네. 고객사와 직접 이제 소통하고 네.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정리를 해서 네. 성과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제안하고 실행하고 이런 전반적인 이제 기획 마케팅 업무를 하는 기획 기획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거네 원래는. 그렇죠. 예. 기획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제작자 네. 영상이라든지 이제 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조율을 잘해서 이런 요청이 왔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게 사실 A 역할입니다. 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